지금 어제 오늘 사이에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광주에 가서 했다는 발언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화의 성지 광주는 제 정신적 스승이자 사회적 어머니입니다. 내 생명으로서의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그러나 사회적 어머니는 이 광주다. 광주는 개인적 영달을 꿈꾸던 청년 이재명이 올바른 역사를 직시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약자를 위한 삶의 경로를 밟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죽비이자 회초리로서 우리 민주당을 바로잡아 주실 광주입니다. 그래요. 광주에 갔으니 광주에 계신 유권자들을 위해서 바짝 또 한번 엎드리는 자세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 올릴 수는 있겠으나 그 다음 말이 이제 천하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13살 때 공장을 갔더니 이상하게도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 말단 노동자는 다 전라도 사람이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리자는 다 경상도 사람, 그 밑에서 그 부리는 사람은 경상도 사람, 그 밑에서 부림을 당하는 사람은 전라도 사람. 계속됩니다. 박정희 정권이 자기 통치 구도를 안전하게 만든다고 경상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전라도를 일부 소외시켜서 싸움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 문제적 발언. 첫 번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라도를 소외시켰다. 두 번째, 경상도 사람이 관리직, 전라도 사람은 말단. 이렇게 이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11시 김광일쇼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노골적인 지역감정 부추기다. 과거에 역대 대통령 선거 때 이런저런 지역감정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노골적인 지역감정 발언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노골적이면서 매우 자극적입니다. 전라도를 소외시켰다. 관리직은 경상도, 말단은 전라도. 과거에 지역감정 비슷한 발언을 한 정치인들은 그래도 좀 간접적으로 애둘러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은 그런 게 없습니다. 노골적이다. 자극적이다. 그리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호남 사람들이 듣기에는 매우 모멸적인 단어를 써버리는 겁니다. 모멸적인 단어를 쓰지 않으면 자극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이제 더 이상 어디로 물러설 데가 없다. 나의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잃게 울려면 모멸적인 단어도 불사해야 된다. 그래서 말단, 전라도 사람은 말단이라는 단어를 써버린 겁니다. 모멸적, 노골적, 자극적, 모멸적, 이거를 다른 한마디로 줄이면 악의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대구에 갔을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정반대의 딴판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의 성과를 낸 분이다. 대구에 갔을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의 성과를 냈다고 말하고 광주에 가서는 전라도를 소외시켰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 후보입니다. 우리나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몇 년 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하면은 당선이 무효됩니다. 지역감정을 조장했던 후보가 설사 당선이 되더라도 그 당선은 무효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200만 원 벌금.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심사 소위를 열어서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 최대 당선 무효형에 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 모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목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거법 개정안, 지역감정 조장 발언 시 당선 무효된다. 지역감정 조장하면은 당선 무효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라도를 소외시켰다. 경상도는 관리족, 전라도는 말단. 이거보다 더 악의적인 지역감정 발언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의 2호를 보면은 특정 지역,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한 자.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으로 개입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장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호남과 인연이 있거나 호남과 관련이 있는 시민단체에서는 즉각 이재명 후보를 고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그 호남 쪽에서 지지율이 본인이 기대했던 만큼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는 호남 쪽에서 60%가 넘는 지지율과 득표율을 기록했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50% 중반 뭐 이 정도의 득표율,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그 야권의 윤석열 후보가 20%가 넘는 지지율을 호남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 좀 몰표가 나와야 되고 그 호남에 있는 어르신들이 수도권에 있는 아들, 딸들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이번에는 이재명 찍어야 돼. 이런 여론이 좀 생기기를 바라고 거기에 불을 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것도 지역감정 조장 아닌지 살펴봐야 될 대목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광주유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딸들에게 저를 찍어달라고 전화해 주십시오. 어디다 대고 전화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들, 딸들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말을 광주에 가서 한 겁니다. 지역으로 뭉치자. 호남 지역의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바탕으로 수도권을 공략해서 정권교체 여론을 돌려놓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전략이다. 민심이 설 이후에 호남선을 타고 수도권으로 올라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속히 이 문제에 개입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